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주가 지수는 기업 실적에 따라 엇갈린 행보를 보인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 급등으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한 반면 다우 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하루 사이 22% 급등했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 발표된 깜짝 실적의 영향으로 11년 만에 최대 주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의 향후 주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열린 한국과 폴란드의 정상회담에서 442억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에 대한 이행 의지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천무에 이어 K2 전차의 2차 이행 계약 타결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이 성장성을 바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산업의 최근 3개년 연평균 성장률이 22%에 달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의 계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참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참 한 주가 재미없게 느껴지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금리 그리고 환율, 성장 둔화, 그다음에 실적 발표 이후 세론 등의 이유로 다양한 매물들이 나온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사실 어제랑은 큰 변화는 없고 이제 우리 특히나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장 같은 경우는 제갈길을 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불확실성 안에서 힘들게 굴러가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섹터와 종목들을 찾아서 매수를 한다면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은 충분히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에 방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섹터와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50분 방송 통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국내 증시에는 활기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재미없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이번 한 주가 길었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참 금요일이니까 또 한 주를 제대로 마무리를 해봐야겠죠. 다음 주를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주식광장 통해서 해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에서 만나봤던 이슈들 하나씩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시죠. 뉴욕 증시도 지금 방향성을 잃은 듯한 모습입니다. 국채금리가 잠깐 주춤하니까 다시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 그나마 시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시간 외에서부터 계속해서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폭등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에 반해서 우리 국내 시장의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테슬라 관련주들은 딱히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실적 발표가 한창인데 워낙 시장에 돈이 없다 보니까 네. 미증시의 이런 훈풍, 그다음에 실적 발표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선이라든지 미국의 대선, 이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되고 나면 다시금 시장이 정상적인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는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할 만큼 호실적이 좋은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 왜 이렇게 영향력이 미비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 자체가 없어서 뭔가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만한 재료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서도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11월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어지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2%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어제 장에서 저희가 진짜 딱 마감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정규장에서 주가가 어떻게 오르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는 이게 뭐가 잘못됐나 싶었어요.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수치인가요? 이제 뭐 워낙 그 사람들의 평가가 그 기대감이 크지 맞아요. 않았기 때문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전에 로보택시에 대한 실망감들이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네. 2주 만에 완전히 이제 또 반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역대급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테슬라의 영업 실적이나 그다음에 뭐 앞으로의 성장세 이런 것들이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내 관련주들은 어떤 걸 봐야 되냐? 뭐 2차 전지 이쪽보다는 사실 테슬라 안에서 그 안에 실적을 낱낱이 좀 살펴보면 네. ESS 쪽이나 자율주행 쪽에서의 영업이익과 실적 그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안에서도 2차 전지 쪽보다는 사실 2차 전지는 조금 긴 호흡으로 지금 봐야 되는 섹터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에 나와 있는 성장성이 있는 ESS 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또 먼저 테슬라와 함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뒤쪽에서 이 테슬라의 급등과 함께 우리가 같이 볼 만한 국내 관련주들과 밀착 종목 한 종목 취재해 왔으니까 그 종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 국내 증시 2차 전지 관련주들 왜 안 움직이냐 의구심이 품어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테슬라의 실적을 들여다보면 ESS 그리고 자율주행 쪽이 우세했다라고 하시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전략들을 살펴갈 수 있을지 저희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방산과 관련해서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 안에서 방산 등의 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하겠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K2전차의 2차 계약도 이제는 연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구나.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뭐 지속적으로 방산과 관련된 이슈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방산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대형주들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 이 방산 관련주들이 실적과 모멘텀이 동시에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산 쪽은 제가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하반기 때 또 긍정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섹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좀 푸테마적인 관점에서 방산 관련주들 쪽에 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있죠. 뭐 퍼스텍이라든지 한일단조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왔는데 네. 그런 종목들 이외에도 실적과 관련해서 또 뒷받침되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뒤쪽에서 밀착 종목에서 설명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시장 안에서 관심을 받는 섹터라도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것 때문에 밀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슈가 없어서 또 주가가 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산을 본다면 두 가지가 다 결합돼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는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많지만 아직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있다라고 하시면서 밀착 종목 공개할 예정입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슈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조금 소외됐던 쪽이 아닌가 싶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의료기기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뭐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 것이다. 이 미용에 대한 관심이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럼 좀 꾸준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테마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충분히 지금도 고점이 맞지만 실적과 관련해서 뒷받침되는 모멘텀에 따라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겠죠. 그에 맞춰서 또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용기기 관련 주들은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피부 미용 기기와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과 함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 안에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우리가 손꼽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만나볼 수 있는 헤드라인 투데이 증시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간략하게만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팩트체크를 통해서 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각각의 이슈에 맞는 밀착 종목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밀착 종목 3가지의 정확한 정보들 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밤 11시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식광장에서는 밀착 종목 3가지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 종목들의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을 라이브 방송 안에서만 공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런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 통신망 안에서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란불을 저희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근데 조금 아슬아슬하게 혼조세를 보인 모습이었죠. 강보합권에 머무르면서 오늘은 0.09%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2,583선에서 오늘 장 마무리를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KB금융이 호실적에 또 밸류업 공시까지 내놨죠. 금융주 전반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되는 모습이었죠. 장 안에서 외인만이 물량을 덜어내면서 다시 한번 지수의 상단을 제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지수 더 밀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강해 보이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98% 밀리면서 727선에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물량을 담아보기는 했습니다만 수급 자체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죠. 기관이 물량을 덜어내면서 지수를 조금 더 끌어내렸고요. 외국인이 장 안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탄력성을 잃어간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 전체를 이끌 만한 호재가 좀 없는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종목들의 수급이 또 쏠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없는 수급인데 이런 테마 안에 속해 있지 않다면 시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십상일 것 같은데요. 오늘이 또 금요일이기도 했다 보니까 더욱더 좀 적극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네. 시장에 수급이 돌지 않는 그런 상황에다가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수급의 부재가 강하게 출해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이번 한 주도 그냥 이렇게 재미없게 그냥 끝이 나버린 그런 시장이었죠.
이번 주 코스피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4거래일이나 상승을 했는데 사실상 그 안에를 뜯어놓고 보자면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많았던 날은 단 하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승하는 종목들이 없었다. 그 뜯어놓고 보면 지수는 올랐지만 뜯어놓고 보면 하락장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한 날은 뭐 기본이 1,000개가 이상이 더 많이 하락을 하는 1,000개 이상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수급이 한두 종목, 그러니까 몇몇 종목, 몇몇 섹터에만 집중적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나머지는 그냥 바로 이렇게 차익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투매 물량들이 나온다든지 그만큼 이제 중소형주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만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보자면 반전 포인트가 그래도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금투세 문제에 대한 완화,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이 랠리가 끝나는 것, 이제 11월 5일 대선이 치러지죠. 대선의 종료,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지금 뭐 거의 청산 가치까지 도달했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내려왔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양시장이 과매도권에 진입했다라고 인식이 된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사실 시장이 이제 부분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 조건이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시기보다는 사실 한 주 내내 너무 지치는 그런 시장이었지만 대선도 뭐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기간들을 좀 기다리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시면서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체감하기로는 오른 거를 못 느꼈을 것 같은데요. 빛 좋은 개살구였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그 안을 뜯어보자면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하락하는 종목의 수보다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시장 안에서는 수익 보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셨다면 이 안에서도 수익을 챙기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바로 공개를 했었던 종목이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또 수익권에 안착을 했네요. 네,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 수요일, 수요일이요? 23일이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가지고 왔던 종목인데 제가 또 실적 얘기를 하면서 조선 관련 섹터들은 그래도 우리가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선 3사도 물론 좋지만 그만큼 조금 시가총액이 무겁고 주가가 탄력 있게 올라가 주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 조선 3사 이외에 그 아랫단에 있는 부품사들을 한번 같이 보셔라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종목, 바로 HD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엔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선박 노후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선박을 그냥 건조시키고 이제 판매를 하면 끝이 아니라 그 건조시킨 그 선박을 최소 25년에서 30년 동안 이제 운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 이 선박 노후화를 뭔가 이제 개선시키고 애프터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 안에서 나오는 수익 창출이 꽤나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올해 5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한 차례 상장 이후에 튀었다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쭉 내려왔죠. 근데 쭉 내려오다가 이제 9월 달 들어서 99,500원까지 밀리면서 이제 저점을 한번 다지고 지금 차트상으로만 보셔도 여기서 지금 이동평균선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돌아가주는,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니까 이쯤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이제 6%가량 상승이 나오면서 만약에 이제 같이 어제 시초가에 매매를 하신 분들은 한 6%가량의 수익을 지금 보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그리고 이제 팍스통신망에서 제가 전략을 드렸던 가격대는 14만 원대, 14만 5천 원대 요 구간인데 아직 제가 그 팍스통신망 안에서 드렸던 전략 목표가까지는 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니까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정고점 부근에서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그 다음
그 다음 목표가를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그리고 익절가를 이렇게 낮춰가면서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그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추세의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손익비 좋은 매매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거기다가 이 조선 섹터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수급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같이 공략을 못하셨다 하신다면 오늘도 제가 3가지 밀착 종목 가지고 왔거든요. 그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그리고 자세한 전략들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11시까지 늦지 않게 들어오셔가지고 자세한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 방송에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워낙 잘 나오는 섹터 또 조선을 한번 짚어봤었습니다. 이틀 전에 짚었던 종목인데 그 사이에 수익권으로 들어와 있죠. 자, 대장주들보다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다면 하위단을 들여다보자라고 하시면서 HD 현대마린솔루션 공개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추세의 초입 구간에 있다고 보고 있으십니다.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우리가 진입하기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런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6%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남아 있다고 보십니다. 혹시 조선을 놓쳐서 내가 아쉽다라고 하신다면 아직까지도 이 종목 보유를 하면서 추가적인 전략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릴 예정입니다. 빠르게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말고도 오늘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3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 밤 11시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 안에서 공개될 예정이니까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들부터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가져가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게서 역대급 주가 폭등이 일어났다 보니까 차트에 오류가 난 줄 알았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테슬라로는 11년 만에 최대의 주가 상승폭을 기록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국내 증시 관련주에도 좋은 영향을 줘야 우리도 조금 신이 날 것 같은데 2차 전지주들은 좀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여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다른 쪽, 뭐 SSD, 뭐 아니면은 자율주행 이런 데를 봐야 될까요? 일단 테슬라 급등과 관련해서 관련주를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면 네. 저는 테슬라를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이제 뭐 테슬라의 지금 모멘텀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 다른 것보다 우리 시장이 그 힘을 받지 못하는 걸 보니 테슬라의 상방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서학개미로 진출을 못하신 분들은 국내에서 그렇죠. 봐야겠죠. 국내에서 그래도 나는 국내 주식을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2차 전지를 제가 봤을 때는 모아갈 수는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뭐 엄청난 테슬라만큼의 이런 급등을 바라고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조금 조바심 내지 않고 모아가실 수 있고 내년 이제 한 상반기 내지 하반기까지 조금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으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2차 전지를 지금 저가 매수 관점으로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진이 조금 더 높은 섹터 그리고 지금 이제 테슬라와 함께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섹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보다는 사실 이제 마진이 높은 ESS 쪽,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말을 한 게 지금 내년 자동차 판매량이 20%에서 30%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자신 있게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실적을 만들어내고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데 그 안에 뜯어 보니까 그 안에서 가장 큰 또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 이 ESS 쪽,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국내 2차 전지 쪽보다는 저는 이제 ESS나 아니면 자율주행 섹터가 조금 더 탄력 있게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ESS 쪽이 사실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는 조정 구간에 거쳐져 있는데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을 만한 재료나 모멘텀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특징주 몇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은
ESS 쪽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언급되는 게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ESS 거의 뭐 대장주격으로 움직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한 차례 파동이 나왔죠. 한 차례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지금 다시 주가가 조정 구간에 걸쳐져 있는데, 요 아랫두단 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이 박스권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테슬라의 그 뭐 영업이익과 실적 개선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충분히 다시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제 서진 시스템 말고도 기타 뭐 한중 NCS 같은 ESS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좀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제 조정을 거쳤고 그다음에 조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영업이익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숫자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한번 체크가 되고 나면 주가가 다시 탄력 있게 올라가 줄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서진 시스템을 설명을 드렸지만 서진 시스템 이외에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데 그것보다 주가가 훨씬 바닥에 있다. 이제 막 턴해서 올라가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종목이 한 종목 있거든요. 그 종목 제가 뒤쪽에서 밀착 종목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하면 2차 전지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길게 조금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멀리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 마음을 내려놓고 조바심을 갖지 말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실적 개선을 보이기는 했지만 정확히는 ESS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서 모멘텀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주로 서진 시스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ESS와 관련해서 이슈들이 나올 때 또 한 번씩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오는 모습 포착됐죠. 주가가 크게 오르다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왔었는데 갭을 띄워서 또 상승하나 했지만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시장의 힘이 또 약해서 같이 밀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밀리기는 했지만 주가 다시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진 시스템도 물론 향후에 전망 좋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걸로 내가 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첫 번째 밀착 종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밀착 종목은 그럼 서진 시스템처럼 아직 이렇게 밀리지 않고 어딘가에 선을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일까요? 이제 서진 시스템만큼의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못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뭐 ESS뿐만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 관련 모멘텀들이 충분히 붙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 바닥에서 턴해서 올라오는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밀착 종목 힌트 좀 더 드려보자면, 이 종목은 SK그룹에서 에너지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몇 개 없죠. 근데 지금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냐? 합병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계열사와 함께 합병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자산 100조 원 규모의 아시아 최대 민간 에너지 회사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런 재료들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합병에 대한 합병에 대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합병된 기업은 이제 출범이 오는 11월 1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이 합병을 앞두고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종목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이제 역배열 만들면서 계속 흘러내리다가 이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V자 변곡을 만드는 그런 구간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V자 변곡을 만들면서 바닥을 딛고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다시 위쪽으로 돌아나가는 상승 추세 반전의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11만 9,2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이전에 이제 하락할 때를 보시면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런 데서 매수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구간인데 지금 보시면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이동평균선들이 계속 이렇게 벌어져 있던 것들이 지금 하나로 모여 있단 말이에요. 수렴을 하는 단계. 수렴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데드크로스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11만 9,2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충분히 여기 위에 있는 저항대들을 다 뚫고 다시 한번 크게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다가 충분히 보셨다시피 자리상으로 계속 밀렸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 있다. 이제 막 턴해서 올라가는 자리다. 거기다가 이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합병 이슈, 그다음에 ESS 재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두고 봤을 때 이 재료나 모멘텀에 비해서 주가는 한참 이제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도 높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종목명을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확한 종목명은 오늘 밤 11시에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과 그다음에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는 얼마를 잡아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가장 많으신데 손절가까지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아래 QR코드 찍으시고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와 관련해서 ESS 관련된 종목을 밀착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SK그룹에서 에너지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계열사의 합병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합병 기대감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죠. 우리 시장에서 지금 가장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외국인의 수급인데 이 수급이 이 종목으로 몰리고 있다는 건 당연히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흐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V자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시점에 와 있죠. 추세 반전의 초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배열 차트에서 이제 다시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정배열로 돌아가려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항대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닥권을 형성한 다음에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손절 라인을 어느 정도는 짧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익비 좋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첫 번째 밀착 종목 살펴봤는데요.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늘 밤 11시에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 안에서 공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저희가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링크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50분 전까지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또 방산과 관련돼서 기대감을 어느 쪽에서 가져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두다 대통령이 우리 남은 무기 수출 계약들 잘 이끌어 나가보자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는 2차 계약까지 완료가 됐는데 이제 남아있는 건 K2 전차입니다. 2차 계약이 타결된다고 하면 국내 방산주들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이게 조금 관건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미 뭐 우리 방산 기업들의 수주 물량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인 이제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또 엄청난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계속해서 이제 수주 이슈는 나오고 있고 네. 거기다가 또 추가적인 모멘텀은 아무래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뭐 트럼프든 해리스든 상관없이 어떤 후보자가 되든 간에 상관없이 이제 종전을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또 스트롱맨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종전을 시킨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하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질수록 트럼프 관련 트레이드성으로 방산 관련주들이 또 한번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다음 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굵직굵직한 국내 방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뭐 전반적인 이제 지정학 리스크가 부각된다라는 점, 그다음에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군비가 증가된다라는 점, 거기다가 오늘도 이슈가 또 나왔는데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오물을 투척을 하는 바람에 또 오늘 방산 관련주들이 또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그 대규모 기업들의 방산 주들이 움직여준 거는 아니지만 이 중소형 주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섹터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고 거기다 이제 3분기 실적까지 뒷받침돼 준다면 이 방산 관련 섹터들은 충분히 계속해서 상방으로 올라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방산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 한 종목만 먼저 체크를 해보자면 오늘 퍼스텍이라는 종목과 한일단조라는 종목이 장중에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방산 관련주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푸테마성으로 움직여주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단타 관점으로 보시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수급이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종목. 그래서 지금 연일 북한이 오물투척을 하는 바람에 이 한일단조가 뭐 상한가를 갔다가 또 뭐 20% 넘게 올랐다가 오늘도 11% 장중에 11% 넘게 올랐다가 이제 꼬리를 달고 빠졌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실적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테마 그리고 재료를 가지고 이제 급등해주는 방산 종목이고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실적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를 해 놓는다면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반면에 시장이 좋아지면 더 상방으로 탄력이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이 실적과 관련된 방산 종목, 안전한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안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방산주들의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또 누가 되든 방위비는 증가할 예정이고, 여기에 다음 주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까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좋은 재료들이 참 차고 넘쳐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인지 또 관련주들 슈팅이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한일단조 상한가 터치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죠. 장중에 최고점을 찍으면서 계속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라면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럼 이런 종목은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지금쯤 들어가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오늘 두 번째 밀착 종목 가져오셨겠죠.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익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변동성이 조금 있는 작은 단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느 쪽에서 좀 가져오셨을까요? 근데 사실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네. 또 좋아하는 종목들이 방금 아까 설명드렸던 퍼스텍이나 맞아요. 한일단조인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런 종목을 꼬리에서 사서 또 눌리면은 파시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기보다는 성장 모멘텀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돼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손실 구간도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몸집이 오늘, 조금 있는 그쵸, 종목일까요? 몸집이 조금 있고 또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지영 앵커님께서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조금 애정하는 종목이긴 좀 합니다. 조금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종목을 제가 오늘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앵커님도 살 정도로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해서 수주 잔고가 벌써 이제 19조 원에 달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향후 5년간 전출 매출액의 3배에서 4배 가량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힌트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이 정도 이제 문장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여기서부터 72,000원대부터 지금 265,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다 사실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올라와 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이때의 실적보다 지금 현 상황에서의 실적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주가는 여기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면 지금 최고가를 10월 22일 이제 지난주 화요일에 다시 한번 갱신을 하고 26만 5천 원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다시 조금 소폭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 구간, 이런 고점 구간,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짠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을 터치해 주는지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자세하게 모르겠다. 그리고 자세한 전략도 추가적으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 11시에 있는 라이브 방송 참여하셔서 정확한 종목명, 그다음에 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자세한 전략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안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표님의 밀착 종목 살펴봤습니다. 몸집이 조금 있다라고도 힌트를 주셨는데요. 상반기에만 19조 원의 수주 잔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수주 모멘텀이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향후 3년에서 5년까지는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 겁이 나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아니 이게 오늘의 밀착 종목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신고가 영역에서 지금 조금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눌림목이 나왔는데 충분히 다시 신고가 영역까지는 올라가려는 힘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돌파를 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표님의 전략을 듣다 보면 내가 이 종목을 따라가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바로 직전 방송이었죠. 수요일 방송에서 공개했던 밀착 종목이 이틀 사이에 6% 넘어서면서 수익을 챙겨다 준 종목이 됐습니다. 이렇게 길게 보려고 들어간 종목들이더라도 갑자기 슈팅이 나와서 수익을 제대로 챙겨주는 종목이 되기도 합니다. 밀착 종목을 여러분이 같이 가져가시면 짧은 기간 안에 의도치 않은 수익을 또 가져갈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는 오늘 밤 11시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공개하실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50분 전까지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이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료기기 관련해서 급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디에 기대감을 가져가야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더 늙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미용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수요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술력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는 거겠죠. 이 의료기기들이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아직까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5년, 10년 전만 해도 이제 좀 나이 드신 네. 40, 50대 분들이 주로 찾는 게 이런 의료기기, 미용기기였는데 지금은 뭐 20대도 당연히 맞아요. 하고 요즘 빠르면 뭐 10대 친구들도 한다고 하고 뭐 5, 60대는 물론이고 그 수요는 굉장히 커지고 있고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그 확산세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현황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이 자료를 조금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2024년에 178억 이다라고 달러거든요, 단위가. 라고 한다고 하면 2030년에는 그거보다 한 뭐 10배가량이 넘는 그런 수치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피부 미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많이 올라줬던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랬던 만큼 또 한 차례 쉬어갔겠죠. 쉬어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그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다시 올라가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이 됐는데 아직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선취매가 가능할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이 조금 더 커졌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현재 눌림목 시점에서 공략이 가능한 종목들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적인 종목 한 종목을 먼저 체크를 해보자면 자, 이 종목은 이제 파마리서치라는 종목이고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만들고 있죠.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리쥬란이 역대 최고 실적치를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거에 반해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코스닥 하락과는
굉장히 무관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 사실 지금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쫓아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어요. 충분히 22만 6,500원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한 22만 원 정도까지 더 눌려주면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피부 미용 기기, 그다음 피부 뭐 이런 보톡스, 보툴리늄 이런 미용, 임미용 관련 섹터들을 좀 체크를 해본다면 이 10월 수출입 데이터가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그 수출입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실적과 이 수출입 현황을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이 그런 흐름들과 견조하게 다시 올라가 줄 수 있는 섹터들이 바로 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는 임미용 섹터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섹터들 안에서도 또 다시 탄력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섹터, 제가 그런 종목을 뒤쪽에 밀착 종목이 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지금보다도 10배 이상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말이 쉽지 10배가 정말 크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3분기 실적 기대감은 뭐 당연하다는 듯이 안고 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선취매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밀착 종목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마리서치만 살펴보더라도 리쥬란이 역대 최고 실적으로 이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도 덩달아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언제 이렇게까지 올라갔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장이 참 밀리는 시장이었는데도 힘있게 시장의 힘을 거스르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눌림목이 나와 있는 종목이 있다면 확실하게 진입을 해서 수익을 챙겨봐야겠죠. 오늘의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이 차트 흐름을 보면은 네. 성격이 급하시네요. 벌써 가시려고. 시간이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눌림목에서만 하더라도 수익을 좀 잘 챙길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 종목은 상승 추세를 계속 탔던 종목인데, 이게 여기까지 내려왔네. 그러면은 옳았구나. 주워 볼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이제 피부 미용 기기의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매년 그리고 매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에 미국과 유럽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이제 예고한 바가 있어요. 사실상 피부 미용기기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인데 아직 미국에 진출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내뿜고 있다? 그 말은 즉슨 그럼 내년은 더 좋아지겠죠. 거기다가 브라질 쪽에도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성장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이 종목이 2022년도 10월 달만 해도 14,000원 하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지금 거의 뭐 불과 1년 반, 2년 사이에 62,9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정배열 만들어서 쭉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어요.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고 우리가 사실 뭐 요런 자리에서 쫓아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다만 얘기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지금 주가가 그 다시 62,000원에서 5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5만 원대까지. 그리고 지금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이 이런 장기 이동평균선, 강한 지지선이 될 수 있는 12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에서 반등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가지고 오지 않고 여기까지 내려왔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미용기기 관련 실적 발표 전에 선취매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서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요 안에 이런 밴드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번 실적 시즌에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안에서 우리가 가져가 볼 수 있는 마지막 밀착 종목 살펴봤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는 정말 그냥 좋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죠.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는 데다가 미국 그리고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것이다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진출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매년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사업성이 뒷받침이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차트를 살펴봤을 때는 파마리서치랑 조금 비슷하긴 했습니다만 많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맞습니다.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지점에서 어느 정도 모아간다면 여러분이 짱짱한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금요일이었는데 하루 대표님과 알차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